자, 2023년 8월 19일 시행 경찰 2차 시험 헌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게 더 중심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얼마 공부 안 한 수험생도 지금 와 있는데 아주 점수가 좋더라고요. 그죠? 너 몇 개월 공부했다고? 4개월 공부했고, 헌법 몇 개? 1개, 19개 맞았죠? 마이너스 하나. 형사법은 3개, 40개 중에 그럼 37개? 오, 마이너스 3개. 경찰학은 4개, 36개. 엄청 잘했죠? 그럼 총점 몇 점이야? 이게 몇 점이야? 오, 230점. 과가 너 경찰영역과 아니잖아. 건축 맞아, 건축. 건축가 내 모의고사 계속 다녔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수험생인데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공부 안 했나 진짜? 시험 받기 전에 한 번 했었어 옛날에. 너 포기하고 뭐 했어? 딴 일 했나 보지? 하여간 이게 공부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잘 가지고 가야 한다. 뭐 설명하면서 간당간당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1번은 쉽죠. 정당 명칭 인정되고 지구당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헌법 8조 사항이죠. 뭐죠. 법원이 아니라 정부 8조 사항. 그 다음에 4번 당원이 되지 못한다. 뭐 1번은 난이도 하죠. 뭐 공부할 것도 없어.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1번은 난이도가 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 국적자들, 복수 국적자. 자, 대한민국 법령 적용해서 뭐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인지한 신고죠. 자, 인지 신고함으로 국적을 취득합니다. 인지. 세 번째는 최신 판례죠. 직계 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새로운 상태 출생했을 때는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되죠. 합헌 현행법. 그다음에 명확손취입의 X.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은 다 합헌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난이도가 너무 쉽죠. 기출도 많았고 2번도 난이도가 하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죠. 3번이. 맞아. 너 뭐 틀렸지? 그렇죠? 딱 이게 좀 3번이 난이도가 좀 상해예요. 그래서 다른 수험생도 1개 틀린 수험생이 나한테 전화 왔는데 이거 틀렸다고 하더라고. 다른 수험생도 딱 좀 약간 찌질하게 낸 것 같아요. 52년은 1차죠. 연대 책임 규정했다. 각쟁이든 개별책임을 진다고도 규정했다. 5차 때 추천제 5차 6차죠. 이게 5차 6차. 그 다음에 세 번째 7차 통일적 국민회의 무기명으로 선거 3분의 선거. 이거는 이게 좀 까리했는데 이게 7차 개정법 조항 그대로예요. 8차가 아니라 7차 조항입니다. 7차 조항. 그래서 이게 뭐 비슷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우호통상 항해 조약 이런 단어 쓰잖아요. 중요한 국제 조기에 관한 조약 이렇게 쓰는데 8차 때도 뭐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해서 틀리게 냈는데 좀 까칠하게 낸 거죠. 이게 7차 개정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이런 많이 나오죠. 법률 유보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고, 그렇죠? 법률에 의한 규율보다는 뭘 요청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규율보다는 뭘 요청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나오면 되죠. 대통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이 나오면 되죠.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 형식이 한다. X. 기억이 틀렸죠? 요새 나온 번지성 이론이죠. 중요사항 유보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이제는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중요사항은 직접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 사건이었습니다. 체계 정당성 원칙 위반된다 해서 바로 위헌인 것은 아니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따로 위반돼야지 위헌이 된다. 이것도 뭐 기출에 많죠.
소유법 금지 원칙 진정소유법과 부정소유법을 나눠서 진정소유법 원칙적으로 금지 예적 허용, 부정소유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공익과 신뢰보관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허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하죠. 이거 왜 꺼졌어? 다시 돌았죠? 5번 기본권 주체. 자, 청소년도 기본권 주체가 되죠. 불법 체류 외국인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인권위는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기본권이 아니죠. 이것도 기출에 있죠. 기출에 있기 때문에 뭐 맞추는 게 지장이 없어요. 4번도 뭐 중, 5번도 하 수준이죠. 그 다음에 정당도 기본 주체가 된다. 최신 판례죠. 재개발 정비 조합 기본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법과 연결돼서 그래요. 그래서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된 경우 앞으로 나올 게 서울대학교 판례일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온다라면 서울대학교가 이게 들어가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울대학교 판례랑 논리적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죠. 서울대학교 판례가 내년에 나올 테니까 이거 준비하셔야 돼. 이거요. 준비 내년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 참여 금지는 합헌 4인의 지위에서까지 하면은 위헌이었죠. 그래서 공무원 기획 선거 기획 금지에서 공무원 지위 합헌 4인의 지위 위헌 이렇게 되죠. 4인의 지위 위헌 이렇게 되는데 4인의 지위 판례였죠. 근데 이걸 다른 그 내용도 물어봤어요. 표현의 자유 공무단위권이 제약을 동시에 받는데 경합이냐? 그렇죠. 경합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죠. 경합일 때는 누가 침해자죠? 국가. 충돌일 때는 4인. 지금 뭐 4인이 침해자가 아니죠. 국가가 침해자죠. 지금 국가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침해자죠. 그 경합이고.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로 다루죠. 뭐 이 자체는 잘 안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자꾸 기출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풀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명확성 원칙 위반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이건 아닙니다. 평등권 침해고. 그리고 이 판례가 표현의 자유 침해제 이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4인의 지에서 그다음 평등권 침해인데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고 약간 이게 좀 수험생들이 헤맬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제 명령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금리 원칙을 준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자꾸 깜빡깜빡하네. 그 다음에 공모일한 집단행위 금지 66조 다합헌 66조 58조 다합헌입니다. 66조 국가문 66조 사실상 넘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하고 나머지 선거운동하지 마라. 집단행위 하지 마라. 뭐 정당 가입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 66조는 합헌이었죠. 66조는 합헌. 65조는 부분적 이혼이 있었죠. 부분적으로 이혼이 있었고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합헌이었지만 정치활동 금지는 또 합헌이었죠. 그 다음에 교도소 규율과 관련해서 목적을 달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저 꺼졌는데도 이게 자꾸 꺼지나? 이거네, 그죠? 이거 그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위헌이 나왔었죠. 그 다음 행복주권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뺑소니 운전자 침해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보호는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침해는 아닙니다. 뭐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뭐 5번, 7번도 하, 8번도 하.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뻔한 문제였고 9번은 최신 판례죠. 그래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 평등권 침해가 있었죠. 그래서 퇴직금 공제 국민한테는 주고 그다음에 국내 거주 외국인한테는 주는데 해외 거주 외국인한테는 안 준다 그렇죠.
이게 차별의 이유가 없죠. 이게 평등권 침해했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가 나왔고, 그다음 이건 판례 변경된 거죠.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위원 나왔죠. 판례 변경돼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기출은 뭐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너무 유명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맞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하.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죠. 억류 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국내 귀환 환경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이것도 합헌이었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문제 합헌이었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합헌요원 이렇게 단순 판례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출퇴근을 제도 안 했을 때 경고하고 연장 복무하도록 하는 건 침해가 아니고, 침해가 되겠어요. 이게 복무 안 한 사람 당연히 제재를 가야지. 합헌. 그래서 최신 판례했죠. 사설 경비업 허가받은 사람 경비업 외에 업무하지 마라. 이거 최신 판례 침해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그 시행규칙은 위헌이지만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헌이었죠. 그 다음에 변호사에게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자를 부여하지 않는 거 합헌. 그건 최신 판례를 냈죠. 근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10번도 뭐 난이도가 낮고. 그 다음에 11번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것 사생활의 비밀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적 집 생활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일지라도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니죠. 될 수 있죠. 뭐 공직자들이 뭐예요? 재산 등록 문제. 지금 인사청문회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죠? 개인 사생활의 부분, 뭐 아들 학폭 문제라든지, 또는 증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다음에 재산 얼마 있는지, 군대 문제 해결했는지, 이런 사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윤리법에서도 등록하라고 하고 있고, 합헌으로 헌재 그랬죠. 헌재 판례 가지고 낸 겁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번 옛날 판례, 4번 옛날 판례였고, 그렇죠. 뭐 어렵지도 않고, 이거는 중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 왜냐하면 판례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라 논리 과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객의 자율권 기본권이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죠.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 위헌 나왔죠. 예술의 자유 등이 침해했다. 그 다음에 제한상현과 명확소원칙 포괄금지 위반이었죠. 자, 제한상현과 명확소원칙 포괄금지 위반이었죠. 이것도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옛날 판례고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13번 재산권 유언의 자유 보장이 되죠.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최신 판례죠. 합헌 나왔죠. 환경개선 부담금 합헌 나왔고, 경유 운전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세금 중과하는 거 합헌.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죠. 그렇죠? 자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이거 계좌 지급 정지, 이것도 합헌 나왔죠. 재산권 제한이지만 합헌. 앞으로도 좀 나올 겁니다. 이게 재산권 제한이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뱅킹 제한은 재산권 제한 아니고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었죠. 침해는 아니었고, 그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뭐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죠. 물적 생활에 필요한 그 부청구권 도출되죠.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상의 급여만이 아니라 관련 법정 전체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보험료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정지 합헌 여쭤보죠. 그 다음에 구치소 치료감호실 수용적인 자, 그렇죠? 기초생활 대상자에 제한하는 것 합헌 나왔죠. 이것도 쉽고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권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을 받을 권리 기본권에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교육권 얘기고, 이것도 쉽죠? 학교 급식시설 설립 경영자가 부담한다 합헌.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 이것도 뭐 난이도가 하죠. 근데 16번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설립 신고제가 허가제는 아니죠. 그래서 합헌이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법은 위헌인 게 없다고 풀었죠. 공무원 노조법 위헌인 게 없습니다. 그로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적 실력 행사 이력으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제한이 가능하다. 이게 4번이 문제인데 이게 안 배우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헌법장만 알면 그냥 풀린다. 주요방해 산업체 근로자 단체 행동권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 넣어서 틀리게 만들죠. 헌법정을 가지고 그걸 이어받은 게 노동조합법이에요.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쟁행위를 할 수 없다죠. 쟁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건 헌법 33조로 풀어야 돼요. 헌법 조항만 알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저거 풀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헌법조항 단체행동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는 거죠. 법률에서 헌법을 이어받아서. 그다음 17번이 좀 까칠했죠. 17번이 까칠한 헌법조항 정확하지 않으면 다친다. 다치죠. 이건 그냥 법관의 법률한 재판을 받을 권리고, 그 다음에 긴급명령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들어야 되고, 비상계엄이 들어 그냥 계엄 들어 틀려요. 비상이 들어야 되고, 이건 맞죠. 유독 맞고 군용을 맞고, 유독 맞고 군용을 맞고, 유독 맞고 군용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이죠. 공정한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 재판이죠. 그 다음에 27조 사항 그대로고, 세 개가 틀렸죠. 헌법장 좀 꼼꼼히 읽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29조 2항이죠. 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합헌이었죠?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은 화해로 본다는 판례에 첫째 국가배상법 위헌, 그 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법 무조건 합헌,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지원법 합헌, 그 다음에 민주운동 보상법은 재판청은 침해는 아니고 정적 손해 부분은 위헌,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부분 합헌, 그 다음에 광주 민주운동 판례는 위헌.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맨날 수업 때도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뭐 어렵진 않고 1번은 뭐 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조 합헌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상호보증조항 합헌. 이게 판례가 있었죠, 그렇죠? 보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게 위헌 나왔었는데 그 당시 기각 결정에서는 항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틀리긴 했죠. 그렇죠? 보통 내 생각에는 나도 모의고사 때 내긴 하는데 보상 결정에서 항고할 수 없다 이걸 주로 틀리긴 했는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그렇죠? 보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저는 틀리긴 했는데 거꾸로 틀리긴 했어요. 하여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헌법조항 28조, 이거는 3년 5년은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보상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권리죠. 구금에 대한 보상은 헌법, 비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 저도 이게 많이 그래서 강조하는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1번, 그렇죠? 2번은 이제 출생등록 권리, 헌법상 권리죠. 헌법상 권리고 침해한다고 나왔죠.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3월달 판례가 바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됐고, 이게 이제 그다지 어렵진 않고 이것도. 그래서 아까 17번, 18번도 난이도가 낮다고 봐야 되고, 19번이 좀 난이도가 중. 20번은 최신 판례지만 결론만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게 3번이 확실히 어려웠고, 3번. 그 다음에 6번이 좀 어려웠죠. 그 다음에 아까 헌법 조항 27조 조항 이게 좀 어려웠다. 세 문제가 좀 어려웠다 봐야죠. 세 문제가 좀 어려웠고, 중까지 합치면 좀 더 한 5문제, 6문제 정도 어려웠고,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틀리는 게 좋았겠죠.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더 좋았겠지만 한 세 문제 정도나 두 문제 정도 틀리면 적정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은 최신 판례 공부했으면 쉬운 문제도 다 맞췄을 테고, 그 다음에 헌법 조항 좀 꼼꼼히 봐야 한다. 헌법 조항 뭐 이거 3번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헌법 조항 이런 걸 잘 봤으면 맞출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헌법 조항만 꼼꼼히 봐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 헌법 조항 좀 꼼꼼히 보고 들어가는 자세를 갖춰야겠다. 최신 판례랑. 그 다음에 뭐 기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는 것을 우리가 실수로 틀리는 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죠. 뭐죠? 아는 거 틀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모르고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보다는 아는 거 실수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아는 거 좀 틀리는 거 좀 줄이셔야 돼요. 좀만 여러분이 그것만 줄이시면은 학교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거 안 틀리는 훈련을 좀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질문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나요? 지금 시험 보고 바로 온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해도 제가 같이 물어봐서 답변해 줄 테니까 하늘 씨는 뭐 헌법 어려웠느냐?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좀 마음을 약하게 먹고 공부했으면 어려웠죠.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최신 판례 보고 헌법 정권 보고 모의고사 좀 풀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응? 내 주변 다 지금 몇 점이야? 다 40점, 42.5, 47.5 이래요. 30점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응? 제가 지금 우리 조교통해서 계속 지금 주변 애들 확보를 했는데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알아봤는데 다 40점 넘었어요. 응? 지금 옆에 온 수험생도 47.5고. 그럼 기출문제 몇 번 풀었나? 기출문제 셀 수 없어? 4개월 풀었는데? 4개월간 공부한 수험생이 하나 틀렸거나 지금 옆에 있는데 기출 몇 번 풀었다고? 20번, 30번. 책 2권? 무슨 2권? 기출문제 2권 똑같은 책을? 저 선생이 하나 틀렸는데 기출문제 책을 똑같은 책을 2권 샀대. 750주 산 거야? 그 2권 똑같은 책을 너무 낡아가지고 뭐 한 3, 40분 했겠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많이 푸는 게 기본이에요. 응? 기본이고, 응? 그 다음에 저거는 모의고사도 많이 풀었잖아, 너. 모의고사는 몇 개 풀었더라? 내 회원제 모의고사랑 그 문제 많아. 회원제 모의고사 또 미래인재 것도 풀고 다 풀었네. 그 해커스 모의고사도 다 따라왔잖아. 강의 몇 개, 그건 몇 개 들었더라, 거기? 해커스 할 때는 몇 개 풀었어? 모의고사? 3개? 전공 말고 저기 수업 시간에 따라왔던. 그게 몇 개예요, 그게? 기출문제집. 모의고사가. 해커스에서 나온 모의고사 책도 한 서너 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 많이 풀었다. 같은 책을 2번 풀었대요. 같은 책을 2번 사가지고 2번 풀었대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먹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다 풀었대잖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푸는 게 최고예요. 안 되면 문제 많이 푸는 게 최고입니다. 헌법은. 좋은 문제가 있으면 더 좋고 물론. 경찰학도 하게 뭐 좀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기 한 수험생도 경찰학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시험장에서 말려서 그래요. 모르는 거 넘어가 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 안 넘어가 주면 이게 시간에 말려버려요. 시간에 말려가지고 나머지 과목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경찰학 자체도 약간 어렵지만, 예? 근데 뭐 내년에도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말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나요? 질문할 거 있으면 옆에 있는 학생도 한 명 있으니까 질문해도 돼요. 대신 물어봐 줄게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신림동에서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가
11개월 만에 걔도 경관도 합격을 했어요. 뭐 시간을 오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경쟁을 좀 해야 돼요. 경쟁도 하시고 모의고사도 많이 푸시고 그래야 돼요. 뭐 헌법이 어렵다는 분들은 공부하는 과정이 문제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무 약한 책 보고 약한 문제 풀고 너무 쉬운 문제 풀다 보면 여기서는 잘 나오지 시험장에서는 아작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아작 나는 거고 평소 때 고생하면 시험장이 편해진다. 평소 때 모의고사 좀 센 거 풀고 어려운 거 풀면요 시험장 가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거 풀라고 그래. 헌법은 특히 무슨 뭐 서브 과목도 아니고 헌법은 뭐 저 홍길동인가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뭐 경찰학이나 뭐 형사법 어려운 거 푼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장을 안 하고 다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만은 뭐 조금 공부하고 어떻게 합격하는 방법 없나요? 그런 얍삽한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시험장에서 아작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고득점 나와요. 응? 고득점 나오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세게 먹어라. 좀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리 좀 해주면 하여간 헌법만 생각하면은 일단은 기출, 그다음 헌법 조항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 최신 판례 3개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 모의고사.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기출도 뭐 750문제 해봤자 뭐 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750문제 몇 시간이면 푸나? 750제? 마지막에 저번 주에 몇 시간이면 풀어? 그 대충 몇 시간이면? 3시간? 그러니까 750주를 3시간 만에 푼대잖아요. 이러니까 그 점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점수로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750주 3시간 만에 푸니까 시험장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그럼 뭐 여기다가 헌법 조문 보고 최신 판례 해봤자 얼마 되나요? 얼마 되지도 않고. 모의고사 뭐 이것만 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와요. 무조건. 근데 이것도 안 하니까 문제야. 뭐 어떻게 뭐였죠? 기출 문제도 좀 얄팍하게 풀고 모의고사도 좀만 풀고 좀 쉬운 것만 풀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수가 아작 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마음 자세를 좀 헌법에 대해서 마음을 좀 바꾸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죠? 뭐 내용적인 것은 어차피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양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최신 판례 강의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뭐 그거 들으시고 여기서는 뭐 문제 해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누구는 왜 점수가 나오는지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안 나온 사람들 마음이 약하다. 헌법 어떻게 뭐 야매로 공부하는 방법 이거 자꾸 찾는다.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 지금 얘기했죠? 기출문제 많이 푼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많이 푼다. 뭐 그럼 당연히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45점은 최소한 나와주는 게 좋죠. 사실 헌법 같은 경우는 45점 나오는 거 지장이 없다. 크게 이번 시험도 제가 말로는 뭐 4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뭐 못 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2개라면 너무 또 충격받고 하니까 그런 얘기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2개지. 2개만 틀려야 돼. 이런 정도 수준이면 2개만 틀리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2개 정도 틀릴 수 있는 시험이었죠. 뭐 엄청 잘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뭐 별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